과거 윤석열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기억하시나요?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뉴스타파 기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어거지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에는 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뉴스타파의 보도를 대선 공작으로 몰아세워 결국 이재명까지 엮어내려 했던 검찰의 치밀한 기획 수사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진실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했던 검찰의 불법적인 행동들, 과연 그들이 감추려 했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조작의 전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잘된 보도야. 그럼요. 이거 상 받아야 되는 보도야. 네, 네. 사실 대선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윤석열의 검찰은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말도 안 되죠. 이것은 뉴스타파 기자들 그리고 뭐 봉지욱 뭐 이름도 이상한 봉지욱 요런 기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당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꾸민 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핵심. 2023년 2월 윤석열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으로 잡아놓으려고 했으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여기서 꺾여버립니다. 그러자 윤석열의 검찰은 여기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야,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순 없다. 대장동도 계속 더 살리면서 이 건을 이재명하고 봉지욱이라든지 뉴스타파 이런 기자들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모의한 걸로 모의를 해가지고 지금 거짓 프레임으로 여론 형성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힘을 더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시작된 게 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면 얼마나 이제 검찰이 폭력적으로 요거를 이제 수사를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묶어가지고. 예, 먼저 202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장동 관련 대응 TF 같은 게 있었어.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우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듣죠? 네. 김우철이라는 사람도 이 명예훼손 사건에 엮어가지고 검찰이 엄청나게 괴롭혔어. 나는 이거는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분이 증언을 하는데 이거를 꼭 봐야 돼. 왜냐? 나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야. 김우철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도 모르잖아, 김우철. 걸리면 그냥 이렇게 박살 나는 거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그 당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나오는 김만배, 허재현, 진학림, 조우영, 이철수 이런 분들을 첫 번째 조사에서 그분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 내역도 전혀 없다는 걸 검사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10시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6번이나 2년 동안 조사받았어요. 포렌식 하면 거의 몇십만 건 사진이나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소명을 다 해야 되고 핸드폰에 있는 한 9,000명 그 사람들 통신내역 조회 전부 다 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전부 통신내역 조회했어요. 내 동생 결혼식 때 내 처음 받는 재수씨 친정 오빠 그런 분들은 30년 동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다 통신내역 조회해가지고 사돈 민주당이 있으니까 내 이렇게 피해 당한다고 전부 다 인간관계 이간질 시키고 제가 2년 동안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도주하고 한다고 출국 정지 시켜가 아파트에다 딱지표 한 달이 멀다 하고 붙이고 말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은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제 어머니 지금 90 앞두고 계신 분 침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수사관 3명이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속옷도 다 뒤지고 서랍장까지 뒤지고 그래가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무혐의 받았어.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받은 사람이에요. 언론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조영 씨 이런 분하고 저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이철수 제보 현장에 제가 있은 걸로 해가 정치공작 기획했다고 지금도 유튜브 다 퍼나르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 눈물 납니다, 저는. 저 김우철 위원님은 당직 생활도 오래 하셨고 국회에서 저 분야에서 굉장히 산전수전 겪으신 분이에요. 전문위원으로. 저는 저 양반 보복당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저분을 알고 지낸 20년이 넘었는데 저분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럼.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고 당직자로만 일을 하셨지만 민주당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 때마다 자료를 정리하고 뭔가 분석을 하고 이런 걸로는 아마 민주당에서 봐봐, 탈취용을 원탑이야. 부려하는 분일 제 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검찰하고 특히나 부딪힐 일이 굉장히 많았었고 아마 이분과 관련된 작은 단서라도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검찰이 매우 아마 흥분하고 좋아했을 걸로 그렇죠. 저는 추정이 되고 드디어 잡을 수 있다. 네, 드디어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몇 년 동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못 건드렸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런 일을 당하신 거죠. 저분처럼 봉지욱 기자, 한상진 기자도 어떻게 당했는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긴데 좀 많이 줄였어요. 보니까 내가 저런 거 당하면 참 진짜 너무 네.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정말.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습니다. 이메일을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으로 수사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윤석열 씨가 커피 타줬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제 사건에서는 조우영 씨와 제가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조우영 씨가 통화를 4번 한 것처럼 녹취서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왜 하필 강백신 팀에서 자꾸 이런 녹취서 조작이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일민 검사가 당시 강백신 밑에서 저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제 휴대전화 3대를 집에서 이제 가져갔다가 4개월 후에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제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가 기자니까 그거라도 준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그거 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당신 휴대전화 정보를 모두 다 지웠어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 대한 전체 전자정보를 압수해 갔습니다. 영장 없이. 강백신 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창주 수사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관 나와 계신데 저희 집에 아침에 새벽 4시부터 기다렸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나왔더니 8시 한 30분경에 저희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검찰 수사관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아이를 그러면 일단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데려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집을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서 부인한테 애를 좀 데려다 줘라.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영장이 있냐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영장이 없이 저희 집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결국에 저희 애는 걸어갔죠. 학교를 늦었겠죠. 제가 수사관과 신랑이 한 모든 모습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 지켜봤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제 영장에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이 저한테 뭐 자료를 줬다 그러고 제가 뭐 허재한 기자한테 자료를 줬다 그러고 지금 강백신 검사 뭐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에요. 자, 요거는 좀 의원님이 좀 부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봉지욱 기자는 뭐 불법 압수수색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녹취서를 조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 좀 부연해 주시죠. 첫 번째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집안을 강제로 쳐들어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 학교 딸아이 데려다 준 것 때문에 와이프랑 얘기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네. 탁 하고 잡아갖고 문을 못 닫게끔 영장 그다음에 없이. 영장 없이 검찰 수사관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법원에서 다 사선입니다. 다 그어버립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딱 하나 살려둔 거 저건데 다 사선 그어진 것들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을 다 해갔다는 거고요. 기각시킨 것도 자료를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명예훼손, 이게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는 범죄 자료는 다 보도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그게 본질이야. 지금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영장 제시도 없이 문 막고 했다는 거 이제 제일 크고요. 신분증만 보여줬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묵묵무답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영장을 보면 집에 있는 노트북 같은 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집에서 압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휴대폰, 태블릿 등 통신기기예요. 그리고 USB 저장 장치 요것만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 있는 노트북은 못 열어봅니다. 근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쓰다가 이제 버려놓은 노트북도 있잖아요. 집집마다.
서너 개를 가져다가 전원을 키워서 전원 안 켜지면 아예 열어가지고 외장하드 꺼내가지고 물려서 열람을 다 하고 와. 저희 집에서는 이메일 검색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딸아이가 쓰던 노트북 잠깐 빌려서 이메일을 봤는데 그거를 열어가지고 이메일 2,100개가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을 했어요. 와. 사진 다 확인하고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제 영장을 꼼꼼히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걸 알아서 제가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놓은 상태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검사가 그러면 몰라서 영장 내용을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불법 압수수색을 실수로 한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 제일 잘한다는 애들이 모여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검사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아 당연하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늘상 하던 거고 아.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별 문제되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기고 갈 수 있으니까 일반분들 아마 모르니까. 했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봉지욱 기자 집에는 8명, 저희 집에 6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집에 저 혼자 있는데 6명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6명이 갑자기 이렇게 쫙 흩어지듯이 헤쳐모여 하듯이 방방이 집안에 들어가지네. 있는 온갖 곳으로 쫙 헤쳐모여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는데 집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뭐 휴대폰이 열려 있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뉴스타파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고 이건 그냥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아온 불법 수사의 그냥 관행과 습관들이 그냥 이번 기회에 터져나온 거기 때문에 네. 잘 됐다. 끝 보자. 그 봐야 돼. 네, 끝 보자. 전자 기록물을 볼 때는 그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봐야 되고 네. 그래서 피의자가 입회를 해가지고 이거는 네. 그래 상관없는 거니까 하지마 하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해야 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그거를 전체를 통째로 지네 서버에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봉지욱은 조우영이랑 통화를 한 적이 없어. 없는데 그렇습니다. 통화를 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건 심각하잖아. 이건 아예 봉지욱 기자의 그 목소리가 아닌데 그 통화 내역이 아닌데 봉지욱인 것처럼 해서 표지를 표지를 와. 법원에 올리고 그다음에 봉지욱이 조우영과 통화한 내역이 있음에도 뭐 이런 보도를 했다. 그래서 허위다. 이걸로 와. 압수수색 영장을 밟아서 그냥 다 미친 거 아니야 자료를 이거? 가져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게 이런 거 가져가면 이게 또 별건 수사에 또 시발이 됩니다. 맞아요.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작에 의해서 하는데 유독 강백신에 의해서만 네. 강백신 그 팀에서만 너무 자주 습관처럼 강백신이 일어난다. 설명이 가관이에요. 저거만 나오면 속기록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맞아요. 예. 꼭 그렇게 하고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잖아. 이게 4개가 속기록이 있는데 속기사가 다르다. 다 다르다. 근데 어떻게 전부 다 이거를 다 봉지욱이 통화한 걸로 그렇죠. 다 헷갈릴 수가 있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아,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놈? 아니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저런 거를 통해서 출세를 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들끼리 저걸 특수수사 기법이라 그래. 그렇죠. 그리고 전수를 해. 이렇게 하는 거다. 음. 압수수색은 가서 이렇게 영장이 이거 상관 그냥 다 해. 그리고 뭐 저기 얘기하면은 그냥 다 필요하다고 해. 뭐 휴대전화 있으면 이것도 노트북도 통신이 가능하니까 그냥 통신기기라고 해. 아.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야. 이게 살인 사건이 아니고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네. 살인 사건 아니다. 너 헷갈리지 마라. 마약 사건 아니야. 네. 뉴스타파는 영상 하나야. 그것만 보면 되잖아. 아니 명예훼손 사건을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막 압수수색 가고 뭐 이거 자체가 너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들이 생각할 때 이게 시체말로 자기들끼리 용어로 지들끼리 돈 되는 사건. 응?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위에서 알아주고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에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종의 뭐냐면 무력 시위를 통한 사전 제압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네. 상관없는 거를 압수수색 영장은 대충 넣어도 법원이 발부해 준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쟤네들 전수되는 수법이에요.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맞아요. 한상진 기자가 그냥 기자인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었구나. 맞아요.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네.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기사를 막 또 만들어낼 맞아요.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사람을 그냥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수법으로 지들이 타겟팅한 거에 대해서는 늘 해왔던 수법이죠. 조선일보. 저희가 2024년 7월 8일 날 기소가 됐고 며칠 있다가 이제 공소장을 받았는데 워낙 큰 사건이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 직원들 모여서 이제 공소장 같이 막 볼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공소장을 보다가 제 옆에 있는 후배한테 제일 첫 번째 했었던 말이 전 지금도 기억나요. 야 우리 얘기는 어딨어 이 얘기. 그 얘기를 공소장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뉴스타파 얘기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냥 이재명. 그 주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번째 장인가 세 번째 장부터 이재명의 공산당 프레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공소장에.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 어떻게 되냐면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과 뉴스타파가 작당 모의한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쭉 그려져 있으면서 거기에 이래 보인다 저래 보인다라고 계속 구성이 돼 있어요. 추측. 그러다가 한참 한 30페이지 가까이 넘어가니까 드디어 뉴스타파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얘기 나온다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수많은 공소장 뭐 사건 기록 봤지만
저 이런 묵상 처음 봐서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죄질이 매우 불량한 강백신. 네. 그런데 어제 나와가지고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관련 지금 저희가 들은 이 내용 관련해서 예, 아주 짧게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뭘 이 사람을 뭐 고쳐 쓴다든지 뭐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사치다잉.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백신이 잠깐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검찰 조직이 흥신소로 전락했어. 윤석열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겁니다. 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충실하게 하였을 검찰 조직을 상납한 겁니다. 윤석열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인지를 안 했겠죠. 부끄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리 안 지르. 알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가 진짜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뒷배가 든든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저게 일부나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쫄리죠. 아니 눈앞에서 봉주욱이 서 있는데 봉주욱 기자 조우영도 있는데 그렇지. 통화 안 했다고 그러는데 녹취록이 나왔는데 나오지 카메라에 지금 중계되고 있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일이야. 그리고 왜 내가 저럴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됐지. 그렇지. 윤석열이가 감옥에 갔는데도 왜 저러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강백신이가 저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거기 앉아있는 국힘 의원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네. 내 다음 자리는 저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유상범이네 곽규택이네 뭐 권성동이네 옛날에 검사 시절에 뭐 했는지 다 알아 걔들이. 주진우가 뭐 했는지 알아. 한동훈이가 뭐 했는지 알아. 내 다음 자리는 저기야. 당신들 지금은 이러지만 나중에 봅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이제 나는 파이팅으로 가야겠다. 그렇지. 여기서 물러나는 순간 나는 저 자리로 가는 길만 늦어질 뿐이야. 이 생각이 더 앞서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 한다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검찰 개혁. 또 어찌어찌 해서 우리가 수사권 약간 남겨가지고 또 후배들이 복수해 줄 거야. 또 살아난다. 뭐 윤지당 정권이 영원히 가겠어? 좀 지나면 다시 복구하는 거야. 맞아. 이게 하나 있는 거고 그 자신감이 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뭐가 있냐면 제가 특검 다녀와서 이 악의 뿌리가 정말 넓고 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방첩사가 지금 한 짓거리가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 과거에 전두환이가 했던 쿠데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이어내려온 얘들의 전통이 있는 거야. 네. 아까 안상진 기자가 이런 공소장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80년대 70년대 그런 공소장이 흔했어요. 시국 사건에서.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간첩으로 만들어야 될 때 배우의 문익환 목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던 수법이야 저게. 앞에부터 공산당 얘기 쓰고 몇십 장을 쭉 쓴 다음에 그 사람 얘기는 나중에서 세상에 불만을 안고 이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라는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지금. 이게 끔찍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특위에서 검찰의 이 폭압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인데 언론은 일단 첫째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쓰는 곳이 있습니다. 쓰는데 어떻게 쓰냐? 특위 위원들의 폭압적인 모습을 써요. 이거는 미친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니 진짜 좀 미칠 것 같아요.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검찰이 수사하고 하는 거 신나게 중계방송 했잖아. 같은 편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 얼굴에 침 뱉는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면 사람들이 옛날 기사를 찾아가지고 야 니네 옛날에는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것도 두렵겠지. 기록이 다 남아있어. 그 당시에 뉴스타파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할 땐 보도 많이 났었. 그때는 뭐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났었죠. 왜냐하면 범죄자들이니까. 저는 압수수색 당일날 뭐 저희가 만든 영화에도 찍혀 있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저희 집 TV로 YTN에서 저희 집 압수수색되고 있는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걸 보는데 진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뭘 재밌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딱 보면은 뉴스타파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공작을 하는 공작기관으로 보도를 하죠. 맞아요. 공작기관 완전히. 네.